MBC의 대표 라디오 프로그램이죠. 이관열 이남희의 확 깨는 라디오. 여기서 울산을 보다 재밌게 알리기 위한 프로젝트로 울산 시민과 함께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공업탑 차차차. 이 노래의 작곡가는 바로 울산 MBC의 흥에 죽고 흥에 사는 이분이죠. 이용주 기자입니다. 취미가 작곡인 이용주 기자의 재능 기부로 울산을 알릴 신나는 노래가 완성됐죠. 그런데 이용주 기자는 어떤 마음으로 울산 노래 만들기 프로젝트에 참여한 거죠? 울산 하면 이런 노래가 있지라는 그 시청자분들이 마음속에 이런 게 하나가 생긴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그 노래가 제가 만든 노래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통한 걸까요? 시민들은 물론 현직 가수들의 반응이 좋은데요. 굉장히 활기차고 굉장히 신나고 뭔가 할 수 있다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데 좋은데 느낌이 밝고 굉장히 뭐라 그럴까 제가 듣기에는 참 노래 좋습니다. 공업탑 로터리야. 공업탑 차차차의 탄생부터 완성까지 지금 만나러 갑니다. 노래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 트로트를 많이 듣는 택시 기사님들을 찾아가 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 공업탑 차차차 노래 한번 좀 어떤지 들으시기 어떤지 좀 검사를 받으려고 왔습니다. 이게 좀 바꿨으면 좋겠다든지 뭐 가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한번 여쭤보려고 왔습니다. MBC 틀어놓고 차 달리다 보면 공업탑 차차차 우리 지역 그 도로 이름도 나오고 뭐 이래서 관심 있게 들어보고 몇 번 들어봤는데 흥얼흥얼거리게 되더라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한번 그 가져왔거든요. 네. 한번 같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들어봤습니다. 네, 주변에 같이 괜찮으시죠? 네. 문수로냐 삼삼로냐 수암로냐 아니면 두암로냐 가자! 대박이냐 아니면 쪽박이냐 둘 중에 하나인데. 와, 잘하셨다. 부끄럽습니다. 아니, 자기 분은 부끄럽기도 해요. 회장님 노래 실력이 대단하시다. 아, 부끄럽습니다. 아니, 왜냐면 제일 많이 또 라디오를 들으시고 제일 많이 음악을 특히 또 트로트 쪽을 많이 또 들으실 것 같아서 좀 따라한다고 좀 해봤는데 좀 저희 지부장님 먼저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 좀. 아니 쉽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그 트로트 곡에 이런 가사를 넣어가지고 하니까 금방 접할 수 있고 느끼기가 쉽고 또 운전하시는 분들은 들으면 금방 머릿속에 탁 마음에 와 닿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부르시는데 뭐. 아, 제가요? 예. 아, 들으시기에 좀 괜찮으셨어요? 예, 괜찮으십니다. 부끄럽습니다. 내는 마음에 한없이 돌고 도는 그 자리 찾아 사랑 찾아 한없이 돌고 도는 로터리 이정표를 보여다오 공업탑 로터리야 신호등을 밝혀다오. 이 정도면 합격이지요? 울산 지역의 그 남자 가수분들께서 이 노래를 가져가셔서 본인이 맛깔스럽게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과연 공업탑 차차차의 노래 주인은 누가 될까요? 드디어 노래 주인을 찾았습니다. 실루엣이 듬직한데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예 처음 뵙겠습니다. 고정으로 합니다. 울산의 손자 행복 바이러스 고정우 씨. 재치 있는 입담과 구수한 노래 실력을 가진 고정우 씨가 공업탑 차차차의 주인이 됐는데요. 잘 찾아간 것 같네요. 그 노래 들어보시고 공업탑 차차차요. 네, 느낌이 좀 어떻게 그냥 개인적인 그냥 느낌 아무렇게나. 뭐 돛질로도 나오고 중앙로도 나오고 삼산로도 나오고 울산의 대표적인 그런 큰 길이 나오더라고요. 한데 전 조금 그래도 실력이 있으시전 조금 이래 좀 정통으로 좀 이래 가면 뭐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정통적으로 좀 이렇게 좀 너무 이래 신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좀 이래 잡아가지고 좀 품고 가는 요런. 어떻게 조금만 한번 선보여 주실 수 있으실까요? 좀 가르쳐 주십시오. 공업탑 차차차를 정말 신나게 한번 불러보세요. 차차차. 감사합니다. 예. 하실까요? 예. 아, 또 떨리네. 대박이냐 아니면 쪽박이냐는
그러니까 대박 쪽박. 예, 아, 돌고 도는 약간 대박이냐 아니면 쪽박이냐 둘 중에 하나인데 대박이냐 아니면 쪽박이냐 둘 중에 하나인데 돌고 도는 자동차들 우리와 다를 게 없네. 드디어 녹음을 시작하는데요. 대박이냐 아니면 쪽박이냐 둘 중에 하나인데 돌고 도는 자동차들 우리와 다를 게 없네. 그래도 이왕이면 좀 제대로 해야지. 예. 사람들 욕한다 행겨. 가수라고 와가지고 개판 5분 전으로 부러 갔다 그러면 그래 하이. 내 인생의 고속도로 어디로 타야 하나. 오는 사람 손 내밀고 가는 사람 손 흔들며. 참 이거 공업탑 차차차 뮤직비디오 스타트! 문수로냐 삼산로냐 수암로냐 아니면 두암로냐 가자. 대박이냐 아니면 쪽박이냐 둘 중에 하나인데 돌고 도는 자동차들 우리와 다를 게 없네. 왜 아직도 헤매이나 알다가도 모르겠네. 내 인생의 고속도로 어디로 가야 하나. 오는 사람 손 내밀고 가는 사람 손 흔들며 꿈 찾아 사랑 찾아 한없이 돌고 도는 로터리 이정표를 보여다오. 공업탈 로터리야 신호등을 밝혀다오. 공업탈 로터리야. 네온 사인 그 불빛 사이로 사랑이 번져가고 졸고 있는 가로등 밑 낭만의 싹이 뜨네. 잘나거나 못나거나 한 번뿐인 인생인데 내 인생의 고속도로 어디로 타야 하나. 오는 사람 손 내밀고 가는 사람 손 흔들며 꿈 찾아 사랑 찾아 한없이 돌고 도는 로터리 이정표를 보여다오. 공업탑 로터리야 신호등을 밝혀다오. 공업탑 로터리야 만나자고 반갑다고 누구든지 손 흔들고 설레는 마음에 한없이 돌고 돌던 그 자리 이정표를 보여다오. 공업탑 로터리야 신호등을 밝혀다오. 공업탑 로터리야. 예술의 시대를 나누고 이름 지어온 특별한 의미의 명화들. 그런 우아함도 좋지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때론 도화지도 필요 없고 전혀 다른 재료들로 그리고 행복한 세계를 지켜나갈 수 있어요. 일상을 바꿀 취미가 되고 소통과 힐링이 되는 나만의 창작품. 새롭고 신박한 그림 취미의 세계 그리러 가보실래요?
그림 그리는 게 그리 쉽지 않다는 그대들에게 이 예쁜 작품들은 그림의 떡이라고요. 네,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림 도구를 꺼내주세요. 예술의 혼을 담아줄 화구들 등장. 그런데 가방에서 나온 건 도화지가 아니네요. 저희 그림 도구는 이거예요. 이걸로만 그림 그려요. 일반적으로 그림 하면 종이나 물감을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시대가 시대니만큼 그림을 그리는 방법과 도구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요즘 누구나 다 디지털 기기는 하나씩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뭐 영상 보는 거나 게임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그림 도구로서 활용하는 게 디지털 드로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디저트. 꽤 인기 있는 주제라는데요. 일반 미술과 달리 프로그램 활용법을 배우는 게 특징입니다. 과거의 디지털 디자인은 넘을 수 없는 전문가의 영역이었죠. 보통 이제 사람들이 디지털 드로잉이라고 하면은 조금 전문적인 일러스트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저는 이게 간편하고 좀 짧은 시간 안에 그릴 수 있는 클래스는 왜 없을까 해서 만들게 되었고요. 그래서 디지털 드로잉이 사람들에게 조금 편안하게 다가갔으면 하는 마음에 만들게 되었습니다. 힐링을 위한 작업이니만큼 디지털 드로잉이 젊은이들의 전유물이란 생각은 착각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자신의 예술적 감성을 쉽고 즐겁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기기를 사용하는 것 때문에 좀 걱정이 되었는데 크게 두렵지 않고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재미를 가지게 됐습니다. 펜 하나로 이제 수채화 느낌도 낼 수 있고 페인트 느낌도 낼 수가 있고 바로 지웠다가 새로 또 작업을 할 수도 있고 카페 같은 데 앉아서도 그냥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도 있고 뭐 여행을 가서도 잠깐 스케치하면서 여유도 느낄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디지털은 정이 없다고요? 새로운 분야에 대한 호기심이 모여서 특별한 소통이 됩니다. 선생님 이거 이제 복사 어떻게 하죠? 복사는 일단 세 손가락을 펴고 한번 쓸어보세요. 네. 그냥 복사하기. 내 손으로 그리고도 믿기지 않는 멋진 작품들이 완성됐습니다. 신기하다. 네. 같은 관심사 가진 사람들 와가지고 모여서 도란도란 얘기도 하고 색깔 보면서 좀 마음도 뭔가 뿌듯해지고 뭐 여러 가지 그림 그리면서 제 취미를 찾아가는 느낌? 여기서 끝이라면 섭섭하겠죠. 엽서 크기로 프린트해서 소장도 하고 비교도 해봅니다. 디지털 기기로 그려도 작품마다 느낌이 다 다르네요. 실력을 좀 키우게 되면 부모님 초상화를 그릴 예정이에요. 그런데 타임랩스로 그 그리는 과정을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디저트를 그렸는데 또 엽서로도 나오니까 방 하나씩 붙여놓고 있거든요. 인테리어처럼. 그럼 또 모으는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디지털과 예술적 감성이 만들어낸 특별한 작품. 도화지와 붓, 그림 솜씨가 없어도요. 누구나 나만의 작품을 만들 수 있는 디지털 드로잉 몇 점이죠? 100점! 파도가 넘실대는 자연을 담은 아름다운 그림. 그런데 이 세밀한 표현은 물감으로 그린 게 아니라고요? 공예용 레진으로 만든 레진 아트입니다. 레진 아트 하면 요즘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액세서리 열풍으로 인기 검색어가 된 그거 맞죠? 레진 아트는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UV 레진 아트로 액세서리 위주로 되어 있는 UV 레진 아트로 구성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플루이드 레진 아트는 액자 아니면은 현재 뭐 시계라든지 이런 큰 작품으로 할 수 있는 게 플루이드 레진 아트로 되어 있습니다. 작품에 들어가기 앞서 화학 제품 주의를 위해 완전 무장을 하는 수강생들. 자, 준비되셨으면 이제 붓을 꺼내주세요. 이 열풍기는 레진 아트를 그리는 붓 역할을 하는 열풍기고요. 작업 시에는 꼭 장갑과 마스크를 착용해 주셔야 됩니다. 보시면은 그림 도구부터 남다르네요. 레진은 모형 제작에 주로 사용하는 합성 수지인데요. 이 특별한 걸 어떻게 만나게 됐을까요? 예, 제가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예쁜 아트들을 스튜디오에 전시하고 싶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네,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작품이라 소중한 사람한테 선물하고 싶어서요.
그림을 그리다 말고 갑자기 길이를 재는 선생님. 계산기까지 동원이 됐어요. 정확하게 용량 계산을 해가지고 사용하셔야지 작품도 흐르지 않고 그 모양 그대로 나오고 레진도 낭비하지 않고 쓰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레진과 조색제를 적절히 섞어 올려줍니다. 레진 아트의 붓, 열풍기 등장. 아, 이거 손목 한 번만 잘못 돌렸다간 그림이 바다가 아닌 산으로 가는 건 아닐까요? 네, 이거 선생님이 하실 때는 되게 쉬워 보였는데 이거 열풍기 사용하는 게 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색을 섞는 거나 이제 열 맞춰가지고 이제 방향에 맞춰서 하는 게 어려워요. 실패를 두려워 말라. 최고의 선생님이 손잡아 인도하시니 파도가 어느새 그림 속으로 밀려왔네요. 와, 하얀 거품까지 디테일한 게 신기하죠? 지금부터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완성이 되면은 레진은 경화되는 시간이 24시간이기 때문에 24시간 후에 완성 작품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파도의 거품을 그대로 옮겨온 듯한 이색적인 작품. 벽걸이 시계부터 테이블 상판까지 다양한 일상용품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게 도안이 없이 내가 원하는 색을 가지고 원하는 대로 그릴 수 있고 작업을 할 수 있는 게 정말 매력인 것 같아요. 직접 바다에 가지 않아도 바다에 간 느낌도 들고 이게 만들면 사람마다 다 똑같은 작품이 나오는 게 아니라 다 다른 작품이 나오니까 그 점이 매우 좋았습니다. 간절한 소망과 희망을 직접 그리는 취미도 있습니다. 오랜 세월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해온 민화인데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민화는 행복을 부르는 그림입니다. 민화 속에 등장하는 많은 동물과 꽃들이 있는데 그중에 모라는 북영화를 가져다 준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그리고 계시고요. 그리고 까치 호랑이를 많이 그리시기도 하는데 까치는 좋은 소식을 물어다 주고 호랑이는 애군을 막아준다고 해서 그려가지고 문 앞에 많이 붙이시기도 합니다. 자기 개인적으로 집에 걸어놓으면 마음까지 든든해질 것 같죠? 실제로 한 번 배우면 그 매력에서 빠져나오기 쉽지 않다고 합니다. 오늘은 책가도 하는 날이고요. 책장 안에 기물과 책을 넣어서 그린 그림입니다. 초보자들이 그리기 힘들지 않을까요? 밑본이 준비되어 있어서 그 위에 종이를 놓고 따라 그리면 되기 때문에 초보자들도 쉽게 할 수 있는 그림입니다. 희망의 부적이 되고 삶의 병풍이 되기도 하는 민화. 옛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상식의 틀을 벗어나서 다양한 재료들 위해 그 즐거움을 펼쳐놓을 수 있습니다. 민화는 일반적으로 한지에다가 많이 그리고 있지만 삼배나 강목, 또 비단이나 나무 등 여러 가지의 구애를 받지 않고 다 그릴 수 있는 그림이 민화가 아닌가 합니다. 다양한 자연물들을 활용해 자신만의 스토리를 담을 수 있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그림이 한편의 소설이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보통 그라데이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말로는 발임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지금 주색에 한 번씩 더 올렸는데 빨간 거 진한 색으로 한 번만 더 발임할게요. 다양한 색채를 쓸 수 있다는 장점. 빈 곳을 채워나가다 보면 인생의 색도 달라집니다.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릴 때만큼은 참 차분해지는 성격이 되는 것 같아서 참 잘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림을 그릴수록 덧댈수록 자꾸 예뻐져가지고 그게 되게 큰 매력인 것 같아요. 그림을 그리면서 복을 기원하고 이 그림을 다른 사람한테 선물을 줘도 복을 준다는 의미가 있어서 그런 게 좋았습니다. 특별한 기운과 행운, 그리고 한국화의 소담한 매력이 담긴 민화. 어떤 소망들을 담고 싶으세요? 학업이라든지 직장 생활에서 좋은 일이 있었으면 하는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벚꽃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앞으로 제가 하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예쁘게 만개하는 그런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힐링, 소통, 마음의 안식까지 이 세 가지를 모두 담고 싶다면 재료와 도구에 구애받지 않는 특별한 그림들을 추천합니다. 잘 나가는 배우만 워킹하란 법 있나? 나도 워킹 좀 할 줄 안다. 영화의 어떤 주인공이 된 느낌? 여름밤에 펼쳐진 낭만적인 영화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관광지 양림동. 이곳은 다양한 근현대 건축물과 100년이 넘는 거목이 숲을 이루는 곳입니다. 그중에서도 이 호랑가시나무 언덕은 양림동을 상징하는 곳이기도 한데요. 아니 잠깐만요. 감독님이 왜 거기서 나와요?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스타 감독님이죠. 저 여기서 사는데요? 양익중 감독이 지내고 있다는 이곳은 예술 창작소. 이제 이 건물들 같은 경우는 1950년 경부터 90년대 중반까지 선교사들이 썼고, 그 다음에 이제 호남 신학대학교에서 기숙사로 이 공간을 썼어요. 근데 이제 새 기숙사가 만들어지면서 이 공간들은 다 버려지고 무너지고 그랬던 공간입니다. 여기 보이는 이제 양림동 호랑가시 나무가 굉장히 유명한데, 찾을 때마다 여기 버려져 있는 이 공간이, 그러니까 대낮에도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못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 무서웠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 공간을 저희가 이제 되살리는 작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사택의 외관은 그대로 살리면서 내부만 리모델링해 원형의 훼손을 최소화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오랜 노력과 수고 끝에 2013년 국내외 작가들을 위한 레지던시 창작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작가의 삶을 굉장히 길게 본다라고 하면 여기 창작소에 오는 작가들의 그 삶의 기간은 굉장히 짧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작가에게 영감을 주는, 작가적인 영감을 줄 수 있는 곳에 초점을 맞췄어요. 현재 이 창작소에는 영화감독, 화가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 5명이 입주해 있습니다. 11대 1이라는 치열한 경쟁을 뚫고 입주한 양익중 감독. 양림동이 갖고 있는 이런 건물들의 벽돌의 어떤 색감이라든가 바랜 것들, 이런 거 그냥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냥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역사와 문화를 품은 이 공간에 제대로 반했습니다. 뭐 한 7-8장 그냥 줄거리만 써가도 난 감사할 것 같다고. 더 이상 이제 그 서울이라는 공간에서 좀 당분간 있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정신이 무너져 내리니까. 그래서 여기 와서 작가분들하고 그냥 놀고 깔깔대고 그러면서 뭐 영감도 많이 얻어지는 것 같아요. 저도 모르는, 의식은 모르지만 무의식 안에서 영감을 많이 얻고 있는 것 같아요. 공기 좋고 작업하기 좋은 이곳엔 영화 감독이 한 분 더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좀 시나리오 쓸 때 먼저 공간에서 이렇게 주고받는 이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양림동 그 마을에 햇빛이 딱 비쳤을 때 그때 그 느낌이 지금 현재 작업하고 있는 영화 속에 관객들에게 아마도 전달되어질 만한 어떤 그런 영화적 정서? 느낌? 뭐 그런 거와 비슷해서 처음에 여기 와서 되게 좋은 곳에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풍경 좋은 이곳엔 독특한 작업을 하는 회화 작가들도 있는데요. 가는 세필로 근 선만으로 화면을 채우는 식의 방식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이거는 마치 이미지로 쓰는 소설이라고 제가 제 작업을 항상 표현을 해요. 그래서 소설을 쓰기 위한 영감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여기 호랑가시 나무 창작소가 완전 다른 세상이 약간 펼쳐지는 것 같은, 여기가 약간 환상적인 공간이라고 느껴지는 점이 있어서 제 작업을 위해서도 여기 입주하게 된 게 아주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헌옷으로 작업을 하는 작가와 퍼포먼스 작가까지 이곳에 털을 잡았습니다. 저희들이 이 지원한 사업을 통해서 창작품, 그 뭐 예술품 이런 부분들을 뭐 시민들이 직접 접하고, 이 시민들이 나도 예술가가 한번 돼보고 싶다 하는 그런 어떤 뭐 계기가 된다거나 어떤 뭐 그런 꿈으로 이렇게 연결이 된다거나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꿈이 자라는 창작소입니다. 웬 해금이에요? 이따 와서 보시면 알아요. 과연 뭘까요? 30분 전. 30분 안에 비디오랑 빔 프로젝트 다 설치해서 해야 되고요. 여기 영화제 진짜 B가 왔어요. 집행위원장이에요. 조직위원장, 집행위원장. 단순히 영화 상영제뿐만 아니라 거기 감독들과의 대화 시간을 가져서 직접
예, TV에서만 보던 어떤 그런 감독들을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가지고 지역 주민들과의 어떤 소통을 만드는 데 의미를 뒀습니다. 창작소 입주 작가들이 시민들과 함께하고 싶어서 직접 기획한 행사입니다. 소동영상제에서 저희 레지던시 식구들하고 창작소 식구들하고 같이 머리에다가 꽃을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프닝으로 퍼포먼스를 하려고 하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시대가 많이 변했잖아요. 그래서 방호복을 이 푸른 비닐로 만들어서 의료진에 대한 감사의 뜻을 좀 전하고자 의미 있는 공연이 될 것 같죠? 입주 작가들의 아이디어에서 비롯된 행사답게 포스터도 직접 붙이러 다닙니다. 감독님 포스터 좀 많이 붙여보셨어요? 네, 제가 재영할 때 많이 붙이러 다녔어요. 동료 영화여가지고. 2달 동안 재밌게 기획한 공연인 만큼 많은 분들이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마음 같아서 한 100명? 하지만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20명 정도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영화제 준비가 한창인데요. 울창한 숲속에서 펼쳐질 낭만 영화제. 입주 작가들이 하나부터 10까지 직접 준비합니다. 영화를 볼 때 필수템은 뭐다? 바로 간식! 관객분들을 위해서 계란을 지금 50개 삶았어요. 그리고 블루베리 저희도 대접할 겁니다. 고마운 마음인데요. 누구나 무료로 함께하는 숲속 영화제. 예술가들이 주최한 행사답게 관객 입장도 남다릅니다. 진짜 영화제처럼 카펫을 워킹하고 포즈도 취해보는데요. 아이디어가 정말 재밌죠?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고 이 모기장도 좀 색다르고 야외에서 이렇게 영화를 볼 수 있다는 게 차에서는 봤는데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너무 기대되고요. 난 이렇게 오랫동안 여기서 살았는데 강주에서 이렇게 양림동에 이렇게 좋은 곳이 있다는 것은 처음 알았어요. 오늘 오면서도 저 건물 같은 거 보고 너무 색달라가지고 아, 이렇게 좋은 데가 있는데 왜 몰랐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거진 숲속에서 진행하는 행사여서 모기 걱정이 많았는데요. 그 고민을 해결해줄 용사는 바로 모기장. 모기장이 이렇게 모여 있으니 좀 귀여운 것 같기도 하죠. 숲속 영화 영상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순서로는 김지희 작가의 해금 연주가 있겠습니다. 다시 할게요. 네, 굉장히 쑥스러운데요. 그래도 어젯밤에 이제 잠 못 자고 그랬는데 하고 나니까 속이 후련합니다. 그래도 오늘 제 덕분에 좀 웃을 수 있어서 좋지 않았나요? 다음은 코로나19로 힘든 의료진들을 응원하는 구혜영 작가의 퍼포먼스 공연입니다. 공연에 이어 영화 상영이 시작됐습니다. 상영작은 양익준 감독의 똥파리.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킨 작품이죠. 제가 일기 입주 작가인데요.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이 후배 레지던시 작가들이 이렇게 계속 오게 되면서 굉장히 콘텐츠가 풍요로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간에서 영화를 상영한다는 게 그래서 좀 응원해 주려고 오늘 이게 목이 많지만 나왔습니다. 꽤 낭만 있는 영화제에서 많은 분들이 추억을 만들어갑니다. 이어서 관객과 감독이 소통하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똥파리라는 제목 참 특이한데
예, 그 제목을 어떻게 지으게 되셨는지. 어쨌든 그 똥파리 같은 존재들도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그들도 인간인데 뭐 그런 어떤 생각에 좀 중의적인 얘기로 했는데 숲속 예술가들과 함께한 행복한 시간입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날씨도 좋은데 이렇게 숲에서 좋은 영화도 보고 바람도 쐬고 맛있는 것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약간 야외에서 또 개방된 곳에서 좀 조용하게 또 볼 수 있는 것도 되게 색다르고 매력적이었고 다음에 또 이런 거 있으면은 이제 알고 찾아오고 싶은. 영화제를 개최한 작가들의 소감은 어떨까요? 야외에서 상영을 한번 꼭 해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상영을 하게 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기쁘고요. 신작이 만들어지면 이 공간에서 꼭 광주 첫 시사를 해보고 싶습니다. 광주가 좋네요. 광주가 좋아, 좋은 동네야. 숲속 예술가들과 시민들이 함께한 여름밤의 낭만. 자연 속에서 힐링하며 색다른 추억을 만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날 따라와요, 날 따라와, 나같이 날 따라와요. 여러분, 날 따라와요. 좋아요. 아름답고 고즈넉한 풍경이 마음의 여유를 주는 이곳은 1100년의 오랜 역사를 느낄 수 있는 충남 예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충남 예산에 와 있는데요. 예산이 가진 맛과 멋을 두 가지 모두 즐겨보려고 합니다. 어떤 재미가 펼쳐질지 궁금한데요. 오늘도 떠나볼까요? 예산을 대표하는 전통시장, 예산읍에 자리한 예산 상솔시장은 1926년부터 5일과 10일, 5일장이 열리고 있는데요. 떡집, 옷집, 없는 게 없네요. 네, 이 시장의 가장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런 간판이 이거는 오래된 거예요. 어물전, 난전으로 시작해 지금은 상솔시장이자 종합상가로 탈바꿈한 예산시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만큼 없는 것 빼고 다 있다는 말처럼 식료품부터 생필품, 잡화까지 다양한데요. 농경사회일 당시에 예산 예당평화 이런 데서 물자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농산물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다 판매가 되고 시장은 40년이 됐어요. 그래서 이 시장을 먹거리 시장으로 만들고 특히나 사과 고추장, 사과 폼 프렌징 이런 걸 우리 조합에서 생산해가지고 좀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쵸, 예산하면 사과가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사과가 최고죠. 먹자골목으로 예산읍의 중심지였던 예산시장 골목은 지역의 추억을 담은 아트갤러리로 재탄생했는데요. 골목길 외벽엔 예산읍의 유명 명소와 7, 80년대의 옛 추억들이 기록돼 있습니다. 근데 이 거리가 어떤 거리예요? 이 거리는 명명을 추억의 거리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옛날부터 있던 것을 한쪽에 집약시켜서 지금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때 그 시절의 추억과 향수를 생생히 느낄 수 있는 사진들도 골목 한편에 자리해 있는데요. 그래서 옛날 예산 읍내가 이렇게 초가집으로 초가집으로 다 돼 있었고 왕대포집 옛날에는 이 왕대포집에서 모든 그 시름과 애환을 달래고 그 가게 셔터 문이에요. 거기다 그걸 다 만들었어요. 3355 골목에 모여 즐기던 추억의 놀이도 빠질 수 없죠. 근데 회장님, 요거 골목에 바닥에 재미난 게 있는 것 같은데? 옛날에 우리 하던 그 가위생이라고 그래서 이게 이제 애들 놀이터. 아이들이 해보는 거잖아, 이거 한 번씩.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숫자에 맞게 이렇게 하는 거죠? 잘하시네. 와, 저도 이거 어릴 때 많이 했거든요. 그래요? 몸이 무거워져서 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자. 오!
60년이 흘러도 내 몸이 기억하는 네, 놀이. 노래. 이거 민속놀이니까. 이 정도면 거의 골목대장을 다 휩쓸어 버렸을 것 같은데요? 글쎄요. 골목을 나서 본격 시장 구경에 나섰습니다. 예산서 가장 오래된 이용원이에요. 오, 진짜요? 네. 안녕하세요. 오,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얼마나 오래 하셨어요? 저요? 요 읍내에서만 55년 했는데. 55년 세월의 흔적이 곳곳에서 묻어나는 이용원.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방문해 원장님의 손길을 거쳐 변화를 맞이했을 수많은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가 들리는 듯합니다. 올해 한 증거물이 하나 있네요. 이게 70년도에 이거 기능사 자격증을 땄거든요. 이야, 면허증까지. 이게 몇 살 때 따신 건데요? 이게 19살에 시험을 보고 20살에 이 면허증을 교부받았죠. 최연소일 거예요, 충남에서. 마음을 먹으신 이유가 뭐예요? 사실은 먹고 살기 어려워서 이걸 배웠거든. 근데 이걸 배움으로 아들 삼형제 잘 가리키고 이거를 통해서 뭐 봉사도 할 수 있고 동네 사랑방 역할도 하고. 어린 시절부터 한계를 꼿꼿하게 걸어오시고 정말 존경스럽네요, 사장님. 하여튼 앞으로도 힘이 닿는 데까지는 계속 이 일을 할 거예요. 다채로운 시장을 따라 걷다 보면 상인들의 허기진 배를 채워주는 국밥거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아, 여기구나. 네, 여기가 원조예요. 저기 보면 60년 전통. 네. 오, 맛있는 냄새 나는데요? 오늘의 메뉴! 오랜 시간 정성 들여 끓여낸 소머리 고기가 듬뿍 들어간 소머리 국밥입니다. 오, 고기 썰고 계셨구나. 이야. 이게 국밥에 들어가는 그 고기예요? 오, 소머리 고기요? 우시장이 열렸던 20여 년 전 장터에서 즐겨 먹던 국밥이 입소문을 타면서 예산의 명물로 자리매김했는데요. 당일 잡은 소머리를 사용해 더 진하고 담백한 육수 맛을 내는 것이 비법이라고 합니다. 어쩜 이렇게 부드러워요? 네, 부드럽고 맛깔스럽지. 푸짐한 머릿고기와 선지, 얼큰하면서도 담백한 국물이 어우러져 최고의 맛을 자랑하는데요. 활용점정, 진한 국물에 밥까지 말아서 국밥을 제대로 즐겨봅니다. 손님들이 계속 들어오시네요. 점심때는 계속 와요. 외지에서 오는 분들, 시장 보러 오시는 분들. 단골 손님도 많고. 단골이지, 다 단골이야. 장날이면 부모님 손잡고 국밥 한 그릇 먹고 갔던 어린이들. 수십 년 세월이 흘러 어른이 되어서도 여전히 찾아와 국밥을 먹는 단골이 되었습니다. 예산시장에는 이렇게 맛있는 먹을거리도 많고 볼거리도 많고 더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으면 좋겠어요. 각 시군에는 다 코로나가 왔는데 예산은 완전 청정지예요. 한 사람도 아직 나타난 게 없어. 군하고 우리 상인들하고 철저히 관리해서 코로나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 아주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 중. 이번엔 예산 10경 중 하나인 예당호로 향합니다. 붕어부터 잉어, 뱀장어의 가물치까지 민물에 사는 물고기 대부분이 있어 낚시꾼들의 성지로 불린다는데요. 저수지 둘레엔 산책길이 조성돼 있어서 여유롭게 거닐며 자연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이야, 이 예당호 경치 좀 보세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끝없이 나 있는 길은 어떤 곳이죠? 아, 궁금할 땐 이 박사. 이 박사! 궁금하다고요? 척척박사 이 박사가 알려줄게요. 예당호를 따라 2019년 10월에 조성된 느린 호수길은 예당호 출렁다리를 거쳐서 대흥면의 예당호 중앙생태공원까지 7km에 이르는데요. 전 구간 나무 데크로 되어 있고 턱이나 계단이 없어서 유모차나 휠체어 이용자도 불편함 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이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예당호 출렁다리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느린 호숫길을 따라 걷다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저수지인 예당호를 상징하는 402m의 국내 최장 출렁다리를 만날 수 있는데요. 수면 위를 걷는 듯 은은하게 흔들리는 출렁다리를 걷는 재미도 있지만요. 감미로운 음악과 함께 춤추는 분수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곳에 춤추는 음악 분수가 있다고요? 네, 호수 위에 설치된 가장 넓은 면적의 부력식 음악 분수로 한국기록원 공식 최고 기록을 인증받았다는데요. 새천년, 천백년 분수와 사과 분수, 개나리 분수, 출렁다리 분수 등 다양한 분수와 함께 워터스크린, 빔 프로젝트 레이저를 도입해 다채로운 재미를 선사하죠. 아, 그렇구나. 고마워요, 이 박사. 천만의 말씀, 다음에 만나요. 녹음이 우거진 자연과 호수 위로 길게 뻗은 출렁다리. 거기에 음악과 분수가 더해져 지친 일상에 힘을 북돋아 줍니다. 오늘 예산에 와서 추억 가득한 전통시장 구경도 하고 맛있는 국밥도 먹었고요. 또 이렇게 멋진 춤추는 음악 분수까지 만나봤는데요. 여러분도 예산에 오셔서 아름다운 추억 많이 만들어보세요. 역사를 오롯이 간직한 예산 상설시장. 그리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예산에서의 즐거운 하루였는데요. 일상에 새로운 활력소가 필요하다면 예산으로 나들이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이 학창 시절 소풍에 대한 기억들 다 가지고 계시죠? 가기 전날 좋아하는 과자랑 음료수 잔뜩 사고 또 엄마 옆에서 김밥 쌀 때 꼬다리 막 얻어 먹고 그리고 어쩌지 비가 오면 어쩌지 걱정하면서 막 잠들었던 그런 밤 저도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아직까지도 이름만 들어도 설레이는 소풍. 자, 오늘은요 저와 함께 아주 멋진 곳으로 소풍 한번 떠나보실까요? 오늘 소풍을 떠나볼 장소는 평창군 밑한면. 사계절 관광지 평창에서도 숨겨진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밑한의 청년 농부들이 기획한 오늘의 소풍. 그 첫 번째 출발지는 바로 동강 얼음치 마을인데요. 생태관광 마을로 많이 알려진 곳이라고 하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니, 제가 오늘 이 밑한면에서 소풍을 즐긴다고 해서 잔뜩 기대를 하고 왔거든요. 밑한 소풍 어디서부터 어떻게 즐겨야 될까요? 이 밑한면에 우리 얼음치 마을을 포함한 유명한 이제 4군데 정도 포인트가 있어요. 거기를 돌아가면서 체험을 해보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출발해 볼까요? 이곳 얼음치 마을에 있는 백룡동굴부터 출발을 해볼게요. 네, 가시죠. 네, 가시죠. 밑한 소풍의 첫 번째 여행지인 백룡동굴로 출발해 봅니다. 동굴 탐사 전 먼저 들러야 하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백룡동굴 탐방센터입니다. 체험도 중요하지만 여기는 이제 학습형 동굴이라서 생태학습을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죠. 백룡동굴에서 생태학습을 하기 위해 필요한 거 바로 이 빨간 체험복이라고 하는데요. 여기가 그 백룡동굴 입구인가 봐요. 입구는 아니고 네. 아까 빨간 옷 보셨잖아요. 네네네. 그거 여기서 갈아입고 가시면 돼요. 이제 옷을 입고 네. 착용하시고 가는데 가는 순서가 있어요. 들어가시면서 탐사를 받으신 후에 자, 그럼 이제 백룡동굴 탐험을 위해서 저희도 환복을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짠! 네, 드디어 환복을 했습니다. 뭐 탐험가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럼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백룡동굴에 가기 위해서는 선착장에서 배를 타고 약 5분 정도 이동해야 하는데요. 동강의 절경을 감상하며 가다 보면 어느새 동굴이 있는 곳에 도착합니다. 일단 앉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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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으라는 이유가 있어요. 앉아보세요. 완전 시원하죠. 찬바람이 완전 슉 들어와요. 15도. 자, 여기는 8도고요. 15도가 아닙니다. 백룡동굴 탐험을 떠나볼까요? 천연기념물 제260호인 백룡동굴. 지난 1976년 발견된 이후 30년간 출입이 금지되다가
지난 2010년 생태학습 체험 동굴로 조성이 되어 일반인에게 공개되었다고 하는데요. 동굴 탐험이 끝이 났습니다. 와, 시원해졌어요. 근데 네. 다시 더워졌어요. 아니 밖은 이렇게 더운데 동굴 안에 들어가니까 그 더위를 싹 잊겠더라고요. 굉장히 시원한 곳이죠? 네, 이게 조금 사실 힘들긴 했거든요. 그래도 이 시원함 때문에 여러분 여름철 여행지로 강력 추천입니다. 아니 이 미탄 소풍이요 시작부터 굉장히 다이나믹한데요. 네. 동굴 다이나믹한데 네. 조금 있다가 더 다이나믹한 거 하실 거예요. 또 있어요? 바로. 오. 네. 다이내믹한 미탄을 느끼기 위해 두 번째로 찾은 곳은 바로 얼음치 마을. 네, 미탄면의 다이나믹함을 느낄 수 있는 곳 두 번째 장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여기 어디예요? 여기는 우리 마을 짚라인 체험인데 네. 우리 마을 명칭은 스카이라인이라고 불러요. 오, 외주를 타고 한 20초 정도 하늘을 나르는 그런 체험이에요. 오, 쫙 나르면서 미탄면 하늘에 딱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좋아요. 저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가시죠. 가시죠. 짚라인이 타기 전 먼저 안전장비를 착용하고요. 안전고리까지 튼튼히 부착하면 준비 완료. 뭐 약간의 긴장감은 기본이겠죠? 출발! 바람을 가리며 시원하게 내려가는데요. 또 타고 싶어요. 아니 짧지만 강한 한방이 있습니다. 일단 바람 시원하죠. 경치 예술이죠. 너무 재밌어요. 오늘 백룡동굴하고 짚라인 어떠셨어요? 너무 재밌고 일단 시원해서 좋았어요. 너무 시원해요 둘 다. 오. 굉장히 시원하죠? 네네네. 네. 그래도 오늘 우리 마을 체험을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맞게 이렇게 우리 마을 체험했다는 인증 스탬프를 찍어드릴 거예요. 오. 그러면 오늘 이 미탄 소풍 즐기면서 이 도장을 계속 받아가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꽉 채워갖고 하시면은 이제 저희 청년 농부들이 준비한 이제 특산품 오. 선물로 드립니다. 아, 신나는 스탬프 투어였습니다. 도장 받을게요. 그러면 우리 얼음치 마을, 우리는 물이니까 파란색이죠. 네. 짠! 네. 얼음치 마을. 안녕하세요. 오, 아니 진짜 초록 세상입니다. 여기 뭐 숲 규모가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 어떤 곳인가요? 여기는 은행나무 숲이고요. 저희가 2002년에 식재를 해서 조성한 지 18년 정도 됐습니다.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 기념으로 조성된 은행나무 숲. 약 만여 평 규모의 1,500여 그루의 은행나무들이 풍성한 숲을 이루고 있는데요. 빽빽한 은행나무 숲이 만든 그늘 사이로 산책로를 걷다 보면 마음도 편안해지고 더위도 사라지는 힐링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또 이렇게 아기자기한 게 준비되어 있네요. 네, 저희가 직접 농사지은 농산물들을 준비를 해놨거든요. 평창 미탄면의 털을 잡은 6명의 청년 농부들. 이들이 의기투합해 미탄면을 더 알리기 위해 미탄 소풍을 기획했고 직거래 장터도 준비했는데요. 제가 이 미탄 소풍 하나씩 즐길 때마다 감탄이 절로 나오거든요. 네, 아니 맞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내게 되신 거예요? 예, 청년들이 지역 경제를 살리고자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일단 농가들이 뭉쳐서 청년 농가들이 같이 하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데랑 틀리게 저희는 4계절 내내 와서 관람할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봄에 맞게 여름, 가을, 겨울 특색에 맞게 테마별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다른 것하고 조금 차별화가 된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미탄에 있는 농부, 청년 농부님들께서 으쌰으쌰 뭉치신 거잖아요. 앞으로의 계획과 바람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이제 시작한 지 약 3개월이 됐거든요. 지금까지 잘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조금 더 힘내서 뭐 1년이든 3년이든 계속 이어져 갔으면 좋겠어요. 이 모임체가. 미탄을 지키는 청년 농부들의 바람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영서가 고마워. 나 미탄 소풍 너무 좋아. 오, 영서 아니죠 사무장님. 아니
뷰가 너무 좋아요. 아니 굉장히 밑하면에 좋죠. 이런 데가 있었어요. 네. 와. 숨겨진 명소입니다. 아니 여기는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드러내 봐야죠. 여기 어떤 곳이에요? 아, 저희 여기는 이제 그 증조부, 저희 이제 할아버지, 저희 아버지, 그리고 저희 그렇게 해서 4대째 흑염소를 자연 방목해서 키우고 있는 목장이라고 합니다. 무려 20만 평 규모의 흑염소 농장. 멋진 풍경도 자랑거리인데요. 인위적인 게 진짜 단 1도 없어요. 그쵸? 와. 그리고 무엇보다 이 밑화면이 한눈에 쫙 내려다 보이는 이 뷰를 여러분께서 보셔야 됩니다. 보여주세요. 해발 900m에서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밑단면의 풍경. 더위가 싹 가시는 기분인데요. 아침부터 제가 밑탄 소풍을 쭉 즐기고 있는데 너무 알찬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풍경을 다 봤으니까 이쯤에서 끝내도 될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기만큼 멋있는 또 뷰가 또 있어요. 그래요? 거기를 가보셔야 돼요. 아직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지막 장소로 함께 가보시죠. 밑단 소풍의 마지막 장소는 바로 이곳. 어딘지 궁금하시죠? 바로 청옥산 600마지기 전망대입니다. 되게 너무 멋있다. 가슴이 탁 트이는 풍경. 많은 관광객이 찾는 명소 중의 명소라는데요. 아니 여기 올라오니까요. 이 풍력 발전기의 저 산의 이 풍경이 와 진짜 너무 멋집니다. 제가 오늘 감탄의 연속이잖아요, 진짜. 와 정말 뿌듯한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이제 진짜 끝이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하이라이트 선물 받아가시겠죠. 이게 또 채워가는 재미가 있네요. 그렇죠. 자, 이쁜 마지기 찍었고 그리고 우리 청년들을 대표해서 와우 미탄. 와우 미탄. 와우 미탄. 정면적으로 빨간색. 빨간색. 와 이렇게 하면 이제 스탬프는 다 찍었고요. 선물 주셔야죠. 선물은 어떻게 받을까요? 얼른 주세요. 선물은 랜선. 네. 랜선. 랜선. 여기서 또 뽑아요. 여기에서 뽑으시면은 뽑으신 거 그대로 드릴 거예요. 좋아요. 넘치는 힐링의 선물까지 그야말로 최고의 소풍인데요. 평창 밑탄으로 떠난 소풍 어떠셨나요? 동굴의 신비를 만나고 짜릿한 짚라인을 즐길 수 있는 곳, 그리고 드넓은 자연 속에 펼쳐진 다양한 농장 체험까지 그야말로 알찬 시간을 보낼 수가 있었는데요. 여러분도 올여름 가족과 함께 평창 밑탄으로 소풍을 떠나보시는 건 어떠세요? 네, 제가 오늘 이 밑탄에서 청년 농부들이 기획한 소풍을 즐겨봤는데요. 일단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함께 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 이 더운 여름철 더위를 싹 날려버릴 수 있는 최고의 여행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밑탄에서 소풍 꼭 즐겨보시고요. 와우, 밑탄 오면 가자!